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2018년 중국에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판빙빙은 실종 124일 만에 나타나 중국 정부가 보도한 400억이 넘는 세금 탈세 사실을 인정하고 1,4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판빙빙이 중국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상은 2009년 꽃보다 남자 중국판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등장해 18살의 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웨이보 팔로우 1,200만 명, 1990년대 태어난 여자 배우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 1위에 선정되는 등 정상은 탄탄대로를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정상의 전 남편인 프로듀서 장항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정상이 임신과 출산으로 취향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해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두 아이를 낳으려 했으나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과 헤어지고 아이들도 버렸다면서 이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관련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 중국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은 조용히 정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정상의 전 남편은 이걸로 부족했을까요? 장항은 정상이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속이고 편법 이중계약서로 거액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폭로하게 됩니다. 4월 26일 장항은 자신의 웨이보에 정상은 드라마 처녀요원의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원래 출연료는 270억 원이었지만 금액을 대폭 줄여 쓰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고 말합니다. 드라마를 촬영하는 77일 동안 하루에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씩을 챙기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셈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정상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일가족이 모두 세금 탈세에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가 나오게 되자 여론은 악화되었고 결국은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记者了解到，前期群众举报郑爽涉嫌偷逃税问题，上海市税务局第一稽查局已予受理，正在依照税收法律法规进行调查核实。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자 정상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세무당국이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의 세금 탈세를 조사하는 곳이 앞에 뉴스에서 보신 상해시 세무국뿐 아니라 북경의 광전국도 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광전국은 중국에서 영화나 공중파 및 라디오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해당 드라마의 제작 비용과 해당 배우들에 대한 보수 지급 등을 일괄적으로 같이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에서 정상에 관해 알려진 사실은 이 정도지만 중국의 뉴스를 살펴보면 사건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대부분 기획사에 속해 활동을 해나가지만 중국의 연예인들은 자신이 직접 이름을 내걸고 여러 개의 기획사 사무실을 차려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지도에 따라 많으면 수십 개의 기획사 사무실을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상 사건 이후 중국의 최상급 배우 70여 명이 잇따라 사무실을 슬며시 폐쇄하고 있으며 연예 기획사 또한 사무실을 폐쇄한 배우들과 계약을 속속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배우들이 있습니다. 와우정룡과 영웅 일대종사로 이름을 날렸던 짱즈이는 자신과 관련된 29곳의 기획사 사무실을 폐쇄하며 중국 여자 연예인 중에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으며 황제의 딸과 소림축구, 화피로 국내에서도 상당한 팬을 보유한 조미는 모두 14곳의 사무실을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태권도의 기원은 중국이라 주장했던 조문탁은 우리 채널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조문탁 또한 모두 6곳의 개인 사무실을 폐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기획사를 폐쇄하는 소위 잘나가는 연예인들만 75명에 이르며 관련 기획사 647곳 가운데 200여 곳에서 이런 배우들과 손절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 배우들의 명단과 폐쇄한 기획사들의 사무실 주소와 이름 등이 정리되어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개인 기획사 사무실을 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획사들이 해당 연예인들과 손절하고 계약을 속속들이 취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뒤가 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빙빙 사건과는 그 중량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정상은 적어도 7년형을 받을 것이다. 일가족이 모두 연루되어 있기에 가족 모두 중형을 받을 것이다. 중국 연예계 전체의 세금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관련자들은 은퇴 수순을 밟을 것이다 등등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은 연예계에서 아예 퇴출을 시켜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깨끗한 연예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은 우리 돈으로 하루 3억 5천만 원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이 밝혀지자 중국의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번 사건으로 좌절과 분노를 넘어 자신의 신세가 너무 비참하다며 자연스럽게 빈부차이로 이어져 공산당 자체에 대한 분노가 갈수록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를 당국이 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당으로 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연예계를 정화시킴과 동시에 사회 곳곳에 부정과 부패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온라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분노와 현타로 가득합니다. 황효명, 유도, 양미, 솔려 등 최상급 배우들 전부 다 철저히 조사하자. 저런 배우들의 개런티가 예능 산업이 발달된 미국이나 한국보다 높다는 것이 비정상이지. 하루 3억 5천을 버는 배우를 보다 내 급여를 보니 정말 슬프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서 연예계를 깨끗이 만들자. 중국의 빈부차는 갈수록 악화되는군. 저 문 닫은 회사들도 전부 다 조사해야 해.
정상의 하루 수입이 나를 눈물나게 만드는구나. 개런티는 높은데 연기는 싸구려 연기. 내가 평생 일해도 정상의 하루 수입도 못 벌어. 하루 3억 5천을 정상 한 명이 가져갔을 리가 없지. 돈 세탁하고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조사해서 집어넣어야 해.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탈세와 반대로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한 배우들이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으며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연예계는 중국의 4대 기부왕인 성룡, 이영걸, 주윤발, 고천락을 배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9천억 원이 넘는 돈을 전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 주윤발과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0여 곳에 학교를 세우며 오지 지역의 빈곤 아동들을 위해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고천락,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죽은 스턴트맨을 위해 8억을 기부하고 지금도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영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룡 또한 1988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기금회를 통해 기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성룡이 작년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언급해 성룡의 성견지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성룡은 작년 왕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홍콩 배우들이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훌륭한 연기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천녀요원의 섭소천 역을 맡은 왕조용과 지금 드라마에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들과 비교해보면 왜 중국 영화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지금 와서 보면 성룡이 말한 연기력이 떨어지는 배우는 정상을 암시하는 말이라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수 출신이라도 연기를 하면 그 연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촬영이 시작되면 기간 내내 집중하여 역을 소화하는 투철한 프로의식이 있는 반면, 중국의 소위 아이돌 스타들이 연기를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날 지경이고 몇 번을 지도해도 한계가 있다며 투철하지 못한 프로 정신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도를 걷지 않는 일부 연예계의 풍토가 중국 영화를 몰락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는 성룡은 이미 지금의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룡은 중국의 배우들은 촬영장에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는 반면 한국의 배우들은 그 시간에 연기 연습과 대본을 보고 있다며, 한국 영화가 왜 세계에서 인정받는지 지금 중국의 젊은 배우들은 고민해보고 한국을 배워야 한다며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우닷컴은 중국의 한 네티즌이 웨이보에 정상 한 명뿐 아니라 사무실을 폐쇄한 사람들까지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글을 남기자 판빙빙이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소식을 같이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2018년 중국에서 당시 최고의